안녕하십니까, 동태삼입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또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 또 처음 오랜만에 하는 그 내용은 독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근무를 하였고 오랫동안 20년 넘게 중국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도 이제 중국 현지에 있는 지인들하고도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고 하여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상해에서 전 상해시를 봉쇄하고 코로나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중국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미크론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 지금 상해에 있는 황푸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양쪽을 나눠서 교대로 하는데 지금은 현재는 전체적으로 봉쇄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하는지에서 좀 제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오미크론이 퍼진다 그러면 상해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도 다 전파가 되어가지고 정말 북경이라든지 선양 혹은 뭐 총칭 같은 데도 그런 쪽도 봉쇄를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상해 하나만 그렇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뭔가 제가 좀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독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오미크론 정도면 치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들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중국만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더 제가 깊이 생각을 좀 하고 여러 가지 뉴스를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결론은 이것은 현재 시진핑이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해가 만약에 저렇게 봉쇄를 오랫동안 한다 그러면은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5.5% 잡은 것을 절대로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각 성, 31개 있는 각 성이 거기서 지방세를 걷고 그 다음에 국세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에서 모인 세금이 중앙으로 가는데 정말 매년 흑자를 보는 성은 몇 개가 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광동성, 안위성, 상해, 절강성, 천진, 칭다오 뭐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앙정부에서 국세로 거둔 중앙정부에서 돈을 거꾸로 그 성에 내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동성이 1년에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이 1조 6천억 유엔 정도 되고 상해가 1조 유엔, 그다음 북경이 한 8천억 유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상해를 봉쇄한다 그러면 상해 그 큰 그 양산 항서부터 해서 모든 것이 중단되기 때문에 상해가 1년간 벌어들이는 돈 중에서 중앙정부로 갈 수 있는 그 세금 복이 엄청나게 큰 타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봉쇄의 정책을 피는 것. 예컨대 한국이나 제가 지금 있는 독일과 같이 위드 코로나를 해도 오미크론인데 뭐하고 거리에 아무도 마스크도 안 해요. 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저렇게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정치적인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시진핑이 내년에 초에 있을 내년 3월 달에 있을 양회에서 드디어 세 번째 중국 주석직을 이어가냐 마냐 하는 그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해를 봉쇄하는 걸로 보입니다. 잘 알다시피 중국은
세 개의 파로 지금 나눠져 있죠. 첫 번째가 잘 아는 타이즈당, 태자당, 두 번째가 공천당, 공성천령단, 세 번째 상해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자당은 알다시피 뭐 시진핑 그리고 시진핑에서 제거됐던 머실라이 등 중국에 있는 보통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간부들의 80% 이상은 작게나 크게나 태자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태자당이란 자기 아버지가 부모님이 중앙 뭐 간부를 했기 때문에 자식이 물려받는 그런 형식인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예전에는 뭐 있었겠지만은 중국 대부분 보통 80% 이상의 간부들 제가 중국에서 근무할 때도 보면 그 진황도시 시정부에 있는 사람들, 개발구 관리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80% 이상이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한 자리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태자당이 있고 중국 공상천령당에서 후진타오, 리커창, 후춘화 같은 사람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방인데 상해방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비정식 계파죠. 장쩌민이 집권을 해서 그때부터 상해시의 간부들이 중앙정부와 공산당 간부로 승진해서 이루어진 게 상해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집권 이래 이 상해방을 대속청을 계속해 왔어요. 예컨대 장쩌민의 손자인 전 정치국 상무위원을 했던 류인산을 처단한 것과 왕치산을 등극을 시켜서 계속 상해방을 자라나고 있는 그런 상해방들을 모두 지금 잘라내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19대 중국 공산당 전국대 개최 이전에 군 내부에서 완전히 상해방을 전부 다 숙청시켜 버렸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는데 예전에 중국 군대 내에 그 구준산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뭐 3스타 정도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후군부 부부장이라 그러면은 후군부로 하면 병참이죠. 병참의 부부장이니까 병창의 한 두 번째 정도 높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재산을 집에 축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게 시진핑 정부에서 발견해서 시진핑 처단을 했는데 그 내박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예전에 일개 우리나라 계급을 해서 대위밖에 안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벼락 출세를 해서 후군부 부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뒤를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그 뒤에는 쉬차이호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쉬차이호우는 중국 군대 안에서 군사위 부주석을 했던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죠. 예전에 군사의 주석이 누구였냐면 장쩌민이었습니다. 장쩌민이 심으는 사람이 쉬차이호우였고 쉬차이호우가 심으는 사람이 구준산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구준산을 통해서 구준산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재산을 축적했나를 조사를 했더니 군대 옛날에 후방에 있는 군대가 갖고 있던 땅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땅들을 중국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개발 분무이 있을 때 부동산 업자한테 파는데 약 한 50조 정도 되는 우리나라 돈 50조 정도 되는 돈을 그거를 막 한 5천억에 아주 완전 헐값으로 이게 전부 다 판매를 합니다. 하면서 그 대신 리베이트로 엄청난 돈을 받았어요. 그거를 전부 다 축적을 해서 그걸 가지고 쉬차이호우 군사의 부주석한테 주고 그건 다시 장쩌민한테 가서 상해방이 그 모든 세력을 규합하고 모는 데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시진핑이 다시 제 두 번째 지금 집권을 하고 세 번째는 지금 그 누구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바꿔놔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게 바뀌려면 공산당 규약 제38조의 그 종신임기 금지 조항을 삭제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이 내년 초에 양회가 있을 때 종신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국이라는 사회가 그렇잖아요. 모든 게 어떤 사회든지 사회가 있고 시장이 있고 종교가 있고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사회 안에 정당이 여러 가지 있고 뭐 시장은 뭐 민주주의 사회니까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을 거고 종교도 종교단체 기독교 불교가 있는데 중국은 이 사회라는 게 정치가 공산당 1인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암암리에 지하에서 그 세력을 세 번째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지 못했던 세 번째 임기를 한다는 걸 막으려는 세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게 바로 상하이방입니다. 그래서 상하이방이 후진타오도 그걸 가장 두려워했고 그래서 구진산도 치고 짱쩌민도 지금 연금돼 있는 상태에 있고 모든 상하이방을 못 움직이게 하더라도 그 조직은 상해에서 아주 열심히 지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진타오는 필시 어떠한 정보를 얻어서 상해방이 그 안에서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해 전체를 봉쇄시킨 겁니다. 아마 이 시기가 내년도 3회 양회를 하는데 무언가 큰 움직임이 있고 조짐이 있는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지금 바로 코로나 오미크론을 전파하는 걸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상해 전체 2,300만 인구가 꼼짝도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다시 또 시작하게 됐는데 중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아마도 이게 시진핑이 세 번째 주석직을 연장하고 종신 집권에 가기 위해서 푸틴처럼 그거의 사전 단계로서 상해방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상해를 봉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